안녕하세요. 무드셀라 김동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적분요정 정나라입니다. 적분요정님은 여행도 좋아하고 레포트도 좋아하고 네, 맞습니다. 스카이다이빙까지 해보셨다고요? 네, 그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그 즐거운 신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까지는 아니지만 네. 일단 높은 데 올라가면 서 있지도 못하거든요. 네. 괜찮으세요, 그거? 사실 저 그 비행기 타면서 그 기다리면서 내가 이걸 왜 내 발로 탔을까? 남이 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좀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네. 그냥 좀 긴장되는 마음에 떨리는 네. 거 막 조절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 했죠. 내가 이걸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남들도 살아있다. 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만 봐서 그런 거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이게 레포츠 활동을 할 때나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 입장에서도 환경이 크게 변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은퇴 후에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얼마를 모아야 된다,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사실 마음 준비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은퇴 전 마음 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전문가 모셨습니다. 특별한 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년이 되면 이제 슬슬 노후 준비나 은퇴에 대한 걱정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직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지만 이제 일한 기간보다 일할 기간이 좀 적게 남으면 슬슬 불안감도 같이 좀 몰려오게 되고요. 또 슬슬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면 야근을 하고 다음날 일찍 나서 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쉽지 체력도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은퇴를 앞둔 중년 분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또 상담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례로 많이 오시나요? 상실감이죠. 상실감이죠. 네. 네. 뭐 사실 경제적인 네. 혹은 앞으로의 뭐 삶에 대한 걱정, 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지만 사실 제일 힘든 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실감이 그런 뭐 불안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남자분들, 뭐 직장생활 오래 하시던 분들은 물론 뭐 여러 가지 공도 세우시고 뭐 인정도 받고 역할도 해오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뭔가를 대변해주는 정체성이 있거든요. 네. 무슨 직함도 있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뭐 직함이 뭐가 중요해, 명함이 뭐가 중요해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뭐 사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진다 그러면 네. 그냥 단순히 직함이나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게 되거든요. 뭐 그러니까 나란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네. 내 모든 전부가 날아간 것 같은 느낌. 뭐 단순히 가슴이 뻥 뚫려요, 뭐 외로워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정말 좀 묘사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실감을 호소하거든요. 네. 뭐 다 날아간 것 같다. 뭐 허무하다, 네. 뭐 허탈하다 이런 뭐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 표정이나 느낌을 들어보면 네. 야, 이 사람 정말로 다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뭐, 예, 네.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상실감이 제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다라고.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잘 나오는 말 중에 하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 좋은 뜻을 하는 말인지 나쁜 뜻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중년이 되면 진짜 천상천하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집에 와도 그렇고. 그래서 박사님 책 보다 보면 이제 박사님 좋아하시는 그림 중에 안개바다의 방랑자 네, 그 그림에 보면 그러니까 파도가 막 치는 바다 한 가운데 그 바위 위에 남자 혼자가 등을 돌리고 딱 서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외롭네요. 네. 저도 그 그림 보면서 와, 공감이 확 가더라고요. 네, 뭐 저도 거기 그 그림에 감정이입을 많이 하고요. 네. 또 전 상담하시는 분 듣다 보면 네. 그 그림이 너무 연상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다 어느 정도 뭐 사회생활 오래 하시면서 일궈냈다라고 네. 해서 정상에 쓴 듯하게 느껴지지만 네. 사실 이게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또 멀리 막 그 뭐 안개 바다 위가 너무 멋있어 보여 이게 네. 아니라 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마치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훨씬 더 공포감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되게 외롭죠. 혼자서 예. 결정을 또 내려야 되고 또 정작 또 퇴직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누가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결국은 결정은 또 혼자 해야 그러니까요. 되니까 네. 되게 외로운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그리고 뭐 사실 은퇴 준비 앞두고 있거나 네. 뭐 은퇴를 하시게 되면 그 외로운 느낌은 더 네. 증폭될 수밖에 없죠. 뭐 주변에 내 몸 하나 편하게 누일 곳이 아무것도 없다. 네. 멀쩡한 집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나는 혼자다. 이런 느낌에 휩싸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마음을 다지는 게 되게 네. 중요한데 네. 그 마음 준비가 돈 준비보다 재정적 준비만큼 아, 훨씬 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저는 뭐 재정적 준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었더라도 뭐 우울하다, 불행하다 이러시면서 고통받으시는 분이 저한테 오시니까 아, 어찌 보면 돈이 다 내 심리적인 걸 해결해 줄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행복 수준하고 좀 비례해 네. 가지만 재산이 아무리 엄청 많다고 해서 네. 그 뭐 엄청 많이 행복한 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뭐 분명히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뭐 여유는 내 불행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니까 네. 어느 정도 재정적인 안정을 이뤘다면 준비가 되셨다면 심리적인 네. 준비가 내 행복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죠. 은퇴 준비라는 게 돈도 물론 필요하지만 마음가짐이 정말 아, 중요한 예. 것 같다. 그래서 노후 생활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마음 준비가 필요한데요. 박사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은퇴 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4가지 마음 준비 팁을 주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한번 제시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내려놓아라.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우선 몸을 좀 가볍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물론- 아닌가요? 네. 포함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네. 마음 준비, 마인드 컨트롤 하니까 너무 마음에만 또 생각을 하시는데 네. 몸이 가벼우시면 확실히 모든 게 편해집니다. 물론 체중 관리도 필요한데요. 네네. 제가 몸을 좀 가볍게 하시라라는 건 뭐냐면 은퇴하셨다고 자꾸 위축돼서 서재방에만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엉덩이도 가볍게 예.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네. 사실 은퇴하고 나서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네. 자꾸 은퇴하고 집에만 계셔서 사모님이랑 싸우시는 거예요. 음, 내가 몸을 좀 가볍게 많이 움직이시게 되면 네. 사실 훨씬 갈등도 줄어들고 활력도 얻게 되거든요. 네. 저희가 심리학 연구를 해보면 노후에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물론 친구가 없어서 외롭기도 하지만 왜 외로워하시냐 하면 모빌리티가 떨어져서 외로워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 거동이 좀 예. 어려워지셔서. 그러니까 네. 아무리 평소에 친구 많아도요. 예를 들어서 고관절 부러지셔가지고 네네네. 누워있게 되거나 네. 건강이 안 좋아서 집에만 누워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네. 친구가 없어도 두 다리가 튼튼하신 분들은요. 등산도 다니고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그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움직이시고 몸을 가볍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체중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열심히 하고요.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네. 단순히 또 그렇다고 해서 몸만 가볍게 하라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니고요. 네. 마음도 좀 비우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자꾸 옛날 생각하시면서 자꾸 마음을 뭐랄까요. 뭐 네. 지난번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자꾸 계몽주의자처럼 가지고 계시는 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뭔가 자꾸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거나 자꾸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신다거나 네. 이러시다 보니까 자꾸 아재 개그 하시게 되는데 그게 네, 아니고 네. 그냥 마음도 좀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난 그냥 옛날처럼 친구처럼 지낼랜다 자식하고도 네. 뭐 친구들 만나도 옛날에야 내가 무슨 사장 이사 뭐 네. 상무였지 지금은 그냥 동네 친구야 라고 그냥 내 역할에 대해서도 사실은 내려놓으셔야 관계도 편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도 좀 내려놓으시고 역할에 대해서도 내려놓으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소위 싶어요. 말해서 이제 내가 왕년에 이런 생각 같은 네. 것 좀 버리는 게 예, 중요해요. 그게 사실은 네. 뭐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뭐 가족 내에서도 그게 자꾸 그런 느낌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지거든요. 훈계하려고 그러고. 네. 예, 그래서 역할에 대한 내려놓음도 필요하고 네. 또 내 마음에 비우는 것도 필요하고 네. 또 몸을 좀 가볍게 움직이시는 느낌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박사님 그 이야기 하신 게 생각나는데 이제 박완서 선생님 소설책을 제가 옛날 단편 소설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분이 이제 은퇴 생활을 하는데 눈 오는 날은 밖에도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가는지 봤더니 자기 부모님이 예전에 눈이 왔을 때 나갔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쓰러지신 다음에 관절이 안 좋아져서가지고 아이고. 보행의 자유를 상실하고 나니까 네. 삶의 질이 너무 네.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것들 자체
그게 너무 많은 걸 보장해 주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되게 힘들다. 그래서 네. 몸을 가볍게 하라는 말인데 이게 이 다니는 거에 대한 자유로움 예. 이런 것들하고 관계된 것 예, 같아요. 뭐 그런 부분 이렇게 자꾸 움직이실 수 있는 나를 마음과 몸에 부담이 있다면 무겁다면 네. 사실은 역할 변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새로운 경험에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네. 또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옛날 역할만 자꾸 갖고 계시면 네. 뭔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의 변화,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 활동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하려 그러면 네. 뭐 비우고 내려놓고 자꾸 공간을 만드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역할을 내려놓는다는 게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본 관련된 자료를 좀 보다가 보니까 이 단카이 몬스터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 보면 퇴직을 하신 분이 전 직장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전 직장 부하 직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난리를 치거나 업무 지시를 하는 아, 일들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은퇴 후 인간관계 폭이 되게 좁아지다 보니까 네. 자기는 그냥 전화해서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지시로 느껴질 가능성들도 상당히 크고요. 하다 보면 또 잘 안 해주게 되잖아요. 바쁘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너가 옛날엔 잘해주다가 지금 안 해주냐 그러다가 아. 막 호통을 치고 전화를 하다가 전화 끊고 너 그거 기다려 가가지고 막 호통치는 이런 일들이 네. 은퇴 직후에 나타나는 일들이 아. 있고 그게 이제 일본의 단카이 세대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쵸. 네. 집중적으로 은퇴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은퇴자들을 이제 단카이 몬스터로 좀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내려놓는다라는 게 생각만큼은 쉽지 않고 쉽지 않네요. 그쵸. 네. 몸에 딱 이거 있잖아요. 그 미리미리 좀 훈련이 돼 있으셔야 맞는 거죠. 사실은 어찌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그 사회 뭐 회사인으로서의 역할밖에 거기에만 갖고 있었는데 그거 내려놔라 한다 그러면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네. 제가 근데 사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복잡성을 길러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자기 하거든요. 복잡성? 네. 복잡성?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가요? 나를 쉽게 말하면 좀 다중인격자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기한테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고 뭐 네. 자기 복잡성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모순되는 정체성을 내 안에 많이 갖고 계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뭐 이상한 정신병자가 아니고요. 네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나는 회사에서는 뭐 부장이지만 네. 친구들 모임 가서는 장난꾸러기 무슨이 되는 거고 그쵸. 네. 뭐 또 성당이나 교회 모임 가서는 뭐 장로님이나 무슨 뭐 합창단 뭐 성가대 뭐 네. 이런 네. 역할 놀이가 되는 거고 네네. 등산 모임 가서는 리더 같은 모습 당당한 모습을 또 하고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모습들을 네. 내 안에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을 자기 복잡성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자기 복잡성. 예. 네. 근데 자기 복잡성이 높은 사람은 우울증도 적게 걸리고 네.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덜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나와요. 네. 그렇겠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적응하는 뭐 쉬우니까. 항상 나는 네. 이사, 집에서도 이사, 네. 친구 만나도 이사, 회사에서도 이사, 네. 뭐 학교에서 교사, 네. 집에서도 교사, 네. 친구 만나도 교사. 교사, 네. 이런 사람들이 은퇴하면 망해요. 망한다는 게 돈이 망한다는 게 아니라 네, 삶이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네요. 힘들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전부니까 이게 마치 갑자기 확 반성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네. 기둥 하나로만 버티고 있는 거니까 그 기둥 아. 빠지면 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기둥을 좀 다양하게. 예, 그걸 쉽게 말하면 뭐 투자하실 때 분산 투자하라는 거랑 네네네. 똑같은 거죠. 역할이랑 정체성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분산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한 은퇴. 그러면 네. 다양한 하죠. 모임이나 같은 데 가서 자기의 다양한 역할을 많이 체험해 보는 것들이 되게 네, 그게 중요하네요. 제일 중요하죠. 근데 자꾸 이제 무겁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내가 말이야 회사에서 이렇게 대접받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네.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가볍게 처신할 수 있어 하고 하면서 역할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거부하시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 뭐 회사에서는 좀 근엄하시더라도 네. 친구 만나거나 모임 가시면 좀 허술한 모습, 허당 같은 모습 자꾸 보이시려고 하셔서 네. 이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중적인 게 나의 건강을 키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네. 뭐 내려놓는다는 생각보다는 다양한 역할을 예. 가지고 있는 게 네. 그게 이제 퇴직 이후에도 적응하는 데는 그럼요.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둥에만 나 네. 자신을 너무 메어 놓지 마시라. 네. 쉽게 무너지신다. 예.